네,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우리가 열흘간 맞은 자가주사를 통해서 잘 키워둔 난자를 또 무사히 채취까지 끝냈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과정까지 올 때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왔잖아요. 병원 선택, 시술 선택부터 시작해서 무수하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을 당한다? 혹은 그냥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바로 시험관의 하이라이트인 배아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시험관의 하이라이트인 배아이식에서 그 배아가 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배아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 속에서 수정시킨 그 수정란이 배아인데요. 배양액 속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3일 배아, 5일 배아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양 일수에 따라서 3일 배아, 5일 배아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자료를 보면 5일 배아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5일 배양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저희 선택이 아닙니다. 배아의 상태에 따라 3일 혹은 5일 배양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먼저 3일 배아부터 설명드릴게요. 보통 3일 배아라고 하면 6에서 8포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관 배양을 할 때 자궁 내부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서 배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자궁만큼 가장 좋은 환경은 또 따로 없습니다. 근데 배아가 좀 약할 때는 그냥 자라기 가장 좋은 자궁 속으로 바로 이식하기 위해서 혹은 그 상태로 이식하기 위해 동결하는 그런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좀 무리해서 5일 배양을 막 진행하다 보면 배아 상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성장을 멈추거나 혹은 퇴화해서 이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3일 배양에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5일 배아는 어떨까요? 네, 5일 배아라고 하면 부화 직전인 포배기 배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채취된 난자 수가 많고 그렇다 보면 또 수정된 수정란도 많겠죠. 이럴 경우에는 좀 우수한 배아들이 5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우수한 배아를 5일 동안 키워서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우리가 5일 배아에서 눈사람 배아 혹은 감자 배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5일 배아는 부화 직전의 포배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포배기 단계에는 투명막이 있대요. 그 투명대를 뚫고 나오는 그 부화하는 모습이 마치 눈사람 같다고 해서 눈사람 배아, 그리고 그 부화가 다 끝난 그 상태, 동글동글한 상태가 감자 모양이라서 감자 배아라고도 해요. 즉 이 말은 포배기 배아보다 조금 더 부화한 상태의 배아들이라서 훨씬 더 착상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3일에서 5일 정도 잘 배양된 배아를 우리 몸으로 이식하는 단계도 총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신선 이식과 동결 이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아를 이식한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따라 신선 이식 혹은 동결 이식으로 정해지는데요. 먼저 신선 이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선 이식은 난자를 채취하고 이식하기까지 이 배아를 별도의 보관이나 대기 없이 바로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배아를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시킨 후에 바로 이식하는 그 과정이 신선 이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취를 하고 일주일 정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네, 반면 동결 이식은 앞서 말씀드린 신선 이식과 수정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식하지 않고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된 이 배아를 얼려두는 게 동결 이식입니다. 다양한 경우에 동결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신선 이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배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배아를 그냥 동결해 두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신선 배아 이식을 하지 못하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다음 사이클에 쓰기 위해서도 동결하게 됩니다. 만약 신선 이식을 해서 임신이 됐다면 동결된 이 배아는 다음 자녀 계획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동결 배아 이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선 이식이 좋냐, 동결 이식이 좋냐 이런 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역시 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선 이식을 너무너무 원하지만 컨디션 난조나 난소가 너무 부었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신선 이식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피검사와 신전도 검사를 했을 때 신선 이식이 가능한 수치가 나왔지만 신선 이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험관 일정이랑 또 해외여행의 일정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어서 대충 잡아뒀는데 신선 이식을 진행할 수 없는 스케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손으로 이 신선 이식 기회를 놓치는 게 맞나? 그냥 여행을 포기할까? 혹은 미룰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좀 빠듯하게 어떻게 일정을 맞추면 이식하고 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신선 이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리하게 이식을 하고 갔을 때 너무 많은 걱정거리도 함께 떠안고 가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가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물놀이도 조심해야 되고 혹시 좀 피곤하면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나? 자중하게 되고 이러면 여행을 안 가는 이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예후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제가 제 스스로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여행 다녀오고 동결하고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신선 배아 이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바꿨더니 저는 여행도 갈 수 있었고 시험관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여행을 좀 합리화시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동결배아 이식이 예후가 더 좋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신선배아는 난자 채취부터 이제 바로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배란하면서 좀 수치도 높아지고 착상률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동결이 더 좋다고 하니까 여행도 갔다 와서 동결도 하자. 약간 이렇게 제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는 신선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이제 동결 이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한테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무려 3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띠궁합 때문에 좀 서둘러서 막 이렇게 시술을 진행한 과정이었는데 너무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이 3개월 때문에 저는 띠궁합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저는 저에게 생긴 휴식기를 정말 잘 보냈습니다. 저처럼 개인적인 사유라던가 혹은 컨디션 난조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휴식기를 갖게 되시는 분들이 이 휴식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음 챙기기입니다. 우리가 난임병원에 방문하고 또 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서 난임이란 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시술도 하고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너무너무 뭔가 마음이 힘든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제 마음 한쪽이 좀 우울해지거나 혹은 좀 괜스레 슬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을 좀 잘 돌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명상 클래스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좀 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사실 명상이 조금 장벽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독서도 권해드립니다. 이때만큼은 뭐 임신이나 뭐 시술에 관한 이런 영상 보시지 마시고요. 진짜 온전히 나를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힐링되는 책을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두 번째는 다음 일정 예정하기인데요. 저처럼 선택적으로 이렇게 휴식기를 가지신 분들은 그 시간 바쁘고 잘 보내시겠지만 혹시 난소가 부었다거나 복수가 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휴식기를 가지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음 일정을 좀 미리 예정을 하신다면 어차피 이 기간만큼만 쉬는 거니까 라는 마음의 안정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휴식기라기보다는 좀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준비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충분히 휴식하는 건데요. 우리가 시험관을 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임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차피 이왕 가지게 된 휴식기 좀 충분히 휴식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행 다녀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누워서 하루 종일 TV 보기 아니면 사랑하는 반려견 안고 뒹굴뒹굴 놀기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서 충분히 몸과 마음을 휴식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생활습관 점검하기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금연, 금주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 저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이 쌓여서 하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또 제 몸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과자 끊기를 했어요. 저는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기간에는 과자를 좀 줄여보자 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런 군것질 거리를 멀리 했습니다. 이렇듯 자기한테 좀 부족한 부분,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5번째는 부부관계 회복하기입니다. 네, 저희 부부는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시술을 하면서 부부관계는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저처럼 자연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또 그 부부관계를 굉장히 숙제처럼 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시술로 이어지면서 모든 시술의 주의사항에 부부관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휴식기에 부부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임신에 집중된 그런 부부관계 말고 그냥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보내는 자연스러운 시간으로 보내면서 약간 그 숙제하듯이 보냈던 그런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배우자분과 또 동독하게 이제 부부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험관 일정 중에 여행 일정이 잡히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뜻밖의 휴식기가 생기신 분들이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만든 영상인데 이런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설명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관을 하면 사실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휴식기가 생겨서 마음이 좀 울적하신 분들은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 시간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좀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이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